이야기는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복잡한 삶 속에서 주인공은 매일같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야외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집안의 공기마저 탁하게 느껴졌다. 주인공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식물들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실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특히 나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몇 식물들은 유해 물질인 포르말데하이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정보에 매료된 주인공은 당장 많은 고민 끝에 자신만의 작은 실내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고 적절한 식물들을 골랐다. 대표적으로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에 아주 뛰어나고 키우기가 쉽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었다. 거실 한 귀퉁이에는 청정식물로 알려진 금전수가 자리 잡았고 베란다에는 알로에 베라와 같은 다육식물이 자리를 잡았다. 주인공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잎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확실히 식물들이 들이운 집 안은 상쾌하고 쾌적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과 기분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느꼈다. 또한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과의 상호작용이 주인공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 루틴이 되었다. 식물과 나, 그리고 깨끗한 공기 라는 주제로 작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주인공은 사연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더욱 식물 재배에 열중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과 환경에서 살며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은 시간이 흘러 이 주제에 대해 세미나도 열고 관련 정보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식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워크숍도 개최하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주인공의 작은 식물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주인공의 삶을 바꾸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해 물질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실내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현대인들이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식물과 함께 건강한 공기를 나누는 생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되리라 믿으며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맺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건강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매일 더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꿀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회복하는데 잠은 필수적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심장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밤늦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자입니다. 아침은 신진대사를 깨우고 하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바쁜 아침, 간단한 그릭 요거트와 과일 또는 오트밀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더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과시 개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30분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걷기, 조깅, 사이클링, 요가 등 다양한 운동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 예를 들어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등을 하루 식단에 포함시키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며 세포와 조직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분 부족은 피로감, 집중력 저하, 변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물병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자연과의 교감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친구나 가족과 나눔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와의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SNS는 정보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여 일정 시간 동안 SNS와 연락을 끊고 그 시간을 독서나 취미 활동에 할애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기 질환 발견 및 예방에 힘쓰세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초입니다. 자기 비판 대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로 자연과의 교류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서 하이킹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해보세요. 이러한 10가지 건강 꿀팁을 하나씩 실천해 옮기면 어느새 더 건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고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거나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비만과 같은 체중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과 당분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부족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단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채소와 과일, 단백질의 섭취는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생체 리듬을 맞추어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을 추천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과일, 단백질, 섬유질을 골고루 포함시키고 가능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 배달 서비스나 가정 간편식을 선택할 때도 영양 성분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영양 관리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인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균형 잡힌 영양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나는 일과 생활의 무게에 눌려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때는 작은 일도 큰 걱정거리처럼 느껴졌고 항상 머릿속은 어지럽고 마음은 불안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우연히 한 친구로부터 명상과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 명상에 대해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했다. 단지 눈을 감고 앉아있기만 해서는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어느 날 조용한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짧은 명상 안내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등의 생각들이 나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명상 수업 안내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다 보니 머리카락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도 새롭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10분에서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하면서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안함과 걱정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점을 찾는 법을 배우고 나니 복잡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호흡법은 명상과 함께 나의 삶의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 호흡법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나를 진정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복식 호흡이나 사이하 호흡법 등을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여 그 순간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점점 명상과 호흡법은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함께 찾아오게 되었다. 예전에는 어깨와 목에 뻐근함을 자주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도 사라진 것이다. 명상을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함께하는 이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도 나는 아침을 시작하며 창가에 앉아 명상과 호흡을 한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나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명상과 호흡법은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넘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과거의 나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금만 더 믿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